오늘은 이제 그 내신도 내신이지만 이제 학생들 모의고사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가 등급이 어떻게 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험 대비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략 8주 정도가 남았어요. 8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갈 때 정말 이제 영어의 기본 체질 자체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서 제가 그 기간의 교육과정을 골든브릿지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 이름을 붙였고요. 제가 붙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금융상품 같기도 하고 대출 상품 같기도 한데 일단 저는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모의고사 등급이 어떻게 해서 오르는지, 그리고 도대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또 뭔지,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제가 준비한 교육 과정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는 수능 강의만 사실 10년 넘게 해왔고, 이제 수능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 등급이 바로 3등급입니다. 네. 이 3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험생들은 3등급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 또 다른 절반은 3등급만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3등급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감정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등급인데, 그럼 이제 3등급이라는 그 숫자가 왜 이제 그토록 어려운 등급이냐라는 걸 좀 보시면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3등급은 이제 작년 수능 비율로 설명을 해드리면 작년 수능 기준 3등급 비율이 2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등급 비율은 14%고요. 1등급 비율이 이제 3.11%로 작년 수능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속했는데요. 뭐 1등급 비율이야 이제 3%에서 7%대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등급의 비율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43%, 그러니까 100분위로, 물론 100분위가 없는 시험이긴 하지만 43%에 진입을 하게 되면 3등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7등급에서 시작하건 뭐 5등급에서 시작하건 대부분 수능을 볼 때쯤이면 3등급에 대부분 진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3등급 비율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때는 굉장히 쉬운 등급인데요.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상위 17% 안에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상위 43% 안에 드는 건 쉽지만 상위 17% 안에 드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1년 안에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1년이 지나도 안 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2등급 때 친구들하고 상담을 진짜 많이 해보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문장을 읽는지를 좀 개별 상담을 많이 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이 등급 때, 그러니까 이 등급을 가로막는 벽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등급을 가로막는 벽을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제 자녀분들이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건 아니면 사실 이제 등급이 오르는 과정이 모의고사 등급이 오르는 과정이 내신 등급이 오르는 과정과 또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등급이 안 오를까? 그러실 때 좀 이걸 고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벽은 당연히 외국어다 보니까 어휘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휘장벽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어휘의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보는 어휘는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단어는 중학교 때 보통 중3까지 학생들이 보는 단어들이고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문이 학문적인 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stop 대신에 terminate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live 대신에 resid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둘 다 끝내다, 둘 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 어휘장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외워야 될 단어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각각 별개로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 단어 암기하는 데서 일단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지문을 볼 때 어떤 느낌일까를 좀 같이 상담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영어 지문을 보면은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분명 그림이긴 그림인데 이게 너무 잘게 쪼개진 그림이에요. 이게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죠. 실제로 단어량이 낮고 그리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걸 이제 묶어내지 못하면 학생들은 지문을 볼 때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와 이 단어, 고등학교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가 별개 단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하는 단어다라는 식으로 자, 의미를 정리해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어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단어장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단어장은 그 팜플렛에 QR코드를 찍으시면은 거기에 제 인스타그램 주소예요. 거기에 제가 프로필에 자료를 업로드 해놔서 자, 혹시 이제 자녀분들이 이 어휘 500개 정도입니다. 500개 정도의 사실 이제 짝을 이루는 단어를 합치면 1000개 단어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요 단어만큼은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집에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요것만은 좀 해라. 그래서 요걸 좀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 단어를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학생들은 점점 지문 이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는 영어 지문을 읽었을 때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런 여전히 이제 단어만 안다고 해서 학생들은 이 지문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네. 자, 사실 두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구문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구문을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제 문법이라는 거는 문장의 규칙을 배워서 어법 문제를 푸는데 이제 적용을 하는 수업이라면 구문은 이 문장 규칙을 이용해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문장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문장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과연? 네. 자, 뭐 money라든지 뭐 아시는 단어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이거를 등급별로 보는 관점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자,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돈, 자, 필요하다, 뭐 먹을 거, 뭐 아니다, 의미, 끝. 네. 자, 이런 식으로 단어가 굉장히 파편화돼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사실 필요한이라는 형용사를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동사가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의미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문장을 볼 때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자,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이제 구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다 이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자, 3등급 때 친구들은 문장을 어떻게 읽냐? 자, 이렇게 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시켜보면은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진화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돈은 뭐 최소를 넘어선 뭐뭐 이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랑 동사는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기본적인 문장의 뼈대가 좀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근데 여전히 어때요? 네, 자, means를 의미라고 해석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역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3등급 친구들이 문장을 읽고 나서는 머릿속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냥 대충 돈은 나쁜 거, 혹은 뭐 좋은 거. 네, 이런 식으로 자, 좋다 나쁘다 정도의 뉘앙스나 느낌만 느끼기 때문에 이제 보통 주제 제목처럼 이제 쉬운 유형은 정답이 나오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오답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 3등급 때 친구들에서 이제 여기서 계속 고난도 구문을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장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등급 때 친구들한테 문장을 해석시켜 보면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아까보다 어때요? 지금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식과 피난처의 필수적인 채소를 넘어선 돈은 목적에 대한 수단 이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해도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걸 물어보면 학생들이 답하기 조금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자, 이 문장을 깔끔하게 해석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 1등급인 친구들은 문장을 읽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번역을 한다기보다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바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휘장벽,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문장벽. 그래서 이 문장의 규칙을 적용해서 의미를 조합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문 해석 능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지문을 읽었을 때 제가 이미지화를 시켜봤는데요. 이제 점점 윤곽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이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게 이제 지문 장악력이라고 하죠. 이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자, 하지만 이제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해도가 한 80%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어휘랑 구문을 잘 챙기면 네, 지문 이해도가 거의 80%까지 오르게 되는데, 마지막 그러면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벽이 뭘까? 바로 네, 문맥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2등급인 친구인데 그 학습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이제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독수리가 있다 정도지. 그래서 뭐가 어떻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뭐 어쩌라는 건지 자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네. 자, 학생들이 그러니까 2등급 때 친구들의 학생들이 지문을 읽으면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게 이제 뭘 설명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주변에 있는 맥락이 없어서 그런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독수리랑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갖게 돼요. 네. 바로 주변에 있는 이제 맥락이라는 게 생기면서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문장들과 같이 문장을 읽어냈을 때 지금 이 독수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먹이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네, 문장을 이해할 때 한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주변 문장을 좀 같이 보는 네, 이런 관점이 키워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문을 읽고 나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해하는 것처럼 네, 지문의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학생들이 집에서 단어 그 영어라는 과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지 않느냐. 단어 많이 외우고 문제 많이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어휘, 문맥, 구문, 자, 요 세 가지 장벽을 이 8주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포함해서 8주간 이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휘 1,500개를 암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랑
같은 범주로 묶는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30개씩 총 50일 분량으로 네, 어휘 1,500개를 암기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영어문, 이 구문 해석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문장을 쓰게 하면 아이들의 구문 능력이 정말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서술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학생들이 문장을 직접 규칙에 맞춰서 써볼 때 가장 이해도가 오르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8주간은 영어 문장의 규칙을 배우고 이걸 직접 써보는 네,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문맥을 읽어내는 연습을 또 같이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장 한 문장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문맥으로 엮어내는 네, 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클리닉 시간에는 그 주에 배웠던 문장 만들기 그리고 그 주에 배웠던 문맥을 읽는 연습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테스트를 거치고 자, 이 틀린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피드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주차별 플랜도 인스타그램에 이제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네. 사실 7월 1주부터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7월 2주부터 8월 4주까지 네, 이런 문장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이 문맥을 읽는 과정을 제가 좀 상세하게 적어놨는데요. 네. 자, 이렇게 정리된 부분은 제가 또 인스타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네, 뭐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8주간의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보라동 지역의 친구들이 내신 등급하고 모의고사 등급의 간극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학생들이 내신 대비 기간에는 내신 지문을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도 이제 문제는 이게 조금만 응용이 되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에 나온 단어랑 선택지에 있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8주간에 정말 성심성의껏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네, 그러신 분은 네,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1 수업 시간이 고1 수업은 지금 현재 화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클리닉 수업은 네, 목요일 8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주에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클리닉 시간에 네, 직접 와서 네, 클리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네, QR코드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